네, 지금부터는 정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공이 현안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어제 오전 6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공천 문제로 좀 시끄러웠죠. 차례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연합정당 문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관련해서 두 분 차례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훈식입니다. 네. 투표는 끝났죠? 네, 투표는 오전 6시에 종료됐고요. 네.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마 최고위원회에 전달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아,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결과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거치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공식 발표는 지금 언제로 잡고 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받으면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오전 중으로 발표가 나긴 하겠네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솔직 버전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모바일 투표고 질문은 딱 하나니까 네. 뭐 결과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는 당원들이 비례연합정당을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은 그걸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근데 투표율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그때 돼야 취합돼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검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 박정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그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뭐 지금 많은 언론은 또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이걸 전제로 그러면 전당원 투표 이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참여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 연합정당의 모태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뭐 모태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근본적 취지가 네. 저희가 그 작은 소수 정당들을 좀 잘 지켜보자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에 좀 부합되자라는 게 근본적 취지고 네. 저희가 이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뭐 미래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또 민생당 또 민중당까지도 같이 참여해 볼 것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로서는 좀 근본적인 취지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창당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미 창당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지금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드린 그렇습니다. 질문인데요. 이제 그런 단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당에 이미 형태를 띠고 있는 단위들 포함해서 네네. 또 플랫폼 정당들까지 여러 단위들이 아마 오늘의 저희 결정 이후에 아마 긴급하게 많은 모임들과 만남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합리적 결정들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여쭤볼게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그 정봉주 전 의원과 그 손혜원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열린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참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쪽도 참여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쪽에서도 아마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네. 정봉주 의원 쪽도 그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민주당이 몇 석을 어떤 민주당의 몫으로 주장을 할 것이며 순번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최대 7석의 몫을 요구를 하고 순번은 후순위로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해찬 대표가 앞순위에 소수정당 배정하겠고 그리고 뒷순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당 한 석에 더 추가로 갖는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약간의 그 함정이 있는 게 후순위라고 하는 것의 후의 어떤 기점이 몇 번부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이 최대 몇 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전제가 돼야만 7석의 후순위 기점 번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 저희가 몇 석이다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당의 참여 논의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많은 정당이 들어올수록 그것에 대한 번호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과거에 소위 대선 주자가 비례의 가장 후순위의 배수의 진을 치고 전국의 선거를 독려했듯이 저희는 이것에 후순위 주겠다라는 것은 전국의 진보개혁 세력의 큰 틀에서 힘을 호소하고 뭉치자는 취지로 한다라는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이제 그 비례 연합정당이 출범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지금 투표용지에 이제 앞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현역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논의가 있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몇 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게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결정이 나고 난다면 그런 논의부터 또 밖에 있는 그 사이 소수 정당이라는 단위들도 지금 원내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당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논의까지도 같이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현역 의원 파견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전압 그 번호 때문에 앞번호에 배치하려면은 몇 명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뭐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저희가 뭐 의도적인 파견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파견이냐 자발적 이동이냐는 어떤 성격은 달라도 아무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쪽으로 갈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리하면. 뭐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다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그 뭐 제명이든 해산을 통해서 그러면 민주당 몫의 7명의 비례의원은 다시 민주당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그런 것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이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정당과 어떤 포지셔닝으로 어떤 식의 결합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를 열어놓고 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물론 후순위의 배수진을 친다고 표현합니다만 먼저 앞서 나간 이야기하는 건 다른 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그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선거법이 그 통과가 될 때 민주당에서 비례 위성 정당이 탄생할 그 가능성을 미리 알고 부칙 조항에 비례 위성 정당 금지 부칙 조항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철회를 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미래 한국당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수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포함된 논의에 있었다면 그런 논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포함된 단위의 논의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